자, 팔만대장경 만들어도 몽골은 물러가지 않고 우리 강화도에 있던 무신 정권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요. 이걸 개경환도라고 불러요. 최양 최희가 있었고 김준이라는 사람이 최희를 죽이고 이면 이묘무 부자가 여기는 김준을 죽이고 임부자마저 제거된 뒤에 항복을 한 거죠. 결국 무신 집권기는 100년 만에 끝나고 이제부터는 무신 집권기가 아닌 원나라 간섭기, 원나라의 지배 80년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신 집권기 끝났어요. 고려 진짜 불쌍하죠. 11세기엔 거란, 12세기에는 여진. 살만하다 보니까 무신들이 백성들 괴롭히다가 이제 무신들이 물러가고 새로이 등장한 게 이민족의 지배니 이 얼마나 불쌍한 게 고려의 민중들이었겠습니까? 이 원나라 간섭기의 왕들은요, 특징이 역사 공부하시다가 앞에 충성충자 들어가고 뒤에 왕자로 끝나면 다 이거 원나라 간섭기야. 원래 우리나라 왕들 끝에 조나 종이 붙어요. 뭐 태조, 광종. 근데 그렇게 붙지 못하고 원나라한테 충성하라. 그리고 끝이 황제가 아니라 왕으로 끝나는 충렬왕, 충혜왕, 충선왕, 충모강, 심지어 충은 아니지만 공민왕. 고려시대의 왕자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원간섭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나라 간섭기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까 봤던 최후의 사병 집단이었던 최후 아시죠? 최후. 최충원 아들. 최후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는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무릎 꿇고 사는 힘보다 서서 죽길 원한다.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지만 고려군의 배를 타고 온 몽골군한테 사정없이 짓밟히고 단 한 명도 항복하지 않은 채 장렬히 전사해서 오늘날 제주도에 가면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항봉순의비가 있다.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별초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데 전체를 다 뺏긴 건 아니고 우리의 저항 정책에 힘입어서 초지대만 약간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안도하고 함경도 일부, 그리고 여기는 평안도, 황해도 일부, 함경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뺏겼어요. 근데 이 지역은 원나라의 흔적이 거의 안 남아 있는데 이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오늘날도 원나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제주도가 원래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원나라 사람들은 항상 말을 타죠. 말 270필을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갔는데 그 270필이 지금 제주도의 말이 된 거예요. 이 제주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한라산 덩어리거든요. 여기 백록담이고 한라산 200m부터 여기는 600m까지 불을 질러버렸어요. 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불 지르는 거거든. 그래갖고 여기를 불을 질렀고 여기를 초원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무를 다 없애고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럼 이건 사람이 만든 거요? 사람이 만든 거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2차 식생이죠. 그래서 이거를 2차 초지대 이렇게 부르고 오늘날도 몽골 출신 제주도 말들이 여기서 풀 뜯어먹고 달리고 있는 거죠.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나라한테 8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여기는 원나라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몽골풍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몽골풍은요 언어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일본말 가끔 쓰죠. 우리도 모른 채 뭐 예를 들어서 뭐 훅가시 잡냐, 뭐 가우가 어떻고 나와바리가 어떻고 뭐 빠꾸해라, 빵꾸 났다, 닭광 더 주세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 원나라 말도 많이 지금도 써요. 치자 있잖아요. 원나라의 총독을 다루가치라고 그랬어요. 양아치, 장사치, 동량치.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니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누라가 바로 여기는 원나라 말이에요. 마누라. 임금님께 드리는 수라상, 중전마마, 마마 이런 것들이 다 원나라 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몽골식 변발이 유행을 하죠. 앞머리 살짝 남기고 뒤는 밀어버리고 꽁다리 담아놓은 변발도 사용을 하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장도 그리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시집갈 때 연지 곤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주가 바로 여기는 또 몽골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몽골에 그렇게 많이 잡혀가는데
결혼도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의 여자들, 이게 이 몽골 여자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거칠고요.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검어요. 근데 우리 고려 여자들은 손도 곱고 얼굴이 하얘서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려 여자들이 대거 잡혀갑니다. 결혼도감으로.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원나라 황제의 부인까지 올라가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분이 바로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기왕후입니다. 하지원 씨가 그 역할을 맡았죠. 실제 기왕후의 초상화가 대만에 있어요. 하지원 씨와의 싱크로율을 비교해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국민이 양귀비인데 양귀비를 뭐에 비유하죠?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만두처럼 두툼한 볼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몽골의 최고의 미녀였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몽골하고 한 80년을 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있었죠. 그럼 이때는 친 무슨 파가 등장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제1세력 친원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원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 있는 문벌의 세력 있는 족속이라 그래서 권문세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려시대는 땅이 많아야 부자거든요.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냐면 자신들의 땅의 경계를 산맥과 하천으로 나뉘었대요. 나 이번에 땅 좀 샀어.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 사이 샀어. 뭐 이런 식이에요. 엄청난 부자야. 백성들이 땅을 사려 해도 송곳 하나 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권문세족들이 땅을 사들였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충여랑, 충선왕, 충해와 충몽왕, 이 충자 가진 왕들이 쭉 나왔는데 고려의 왕이면 누구 하나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원나라의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나라가 어쩌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 나라. 그렇죠. 일본이에요. 이 일본만 유일하게 몽골한테 무릎을 꿇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나서? 싸워서? 아니, 바다예요. 이 몽골은 똑똑해서 그래. 이 몽골은 이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일본만 유일하게 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화가 나가지고 배 타는 연습을 해요. 한 3, 4년 배 타는 연습을 해. 그래갖고 고려군이 만든 배를 가지고 여기는 일본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을 만나서 두 차례 전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배에다가 이제 몽골군은 실었는데 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무기도 해야 되고 식량도 식수도 넣어야 되니까 말을 적게 실었어요. 그 일본까지 가는데 멀미를 해가지고 몽골군도 지치고 말들이 지쳐서 병들어서 대부분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의 모래밭에 딱 상륙을 했는데 때마침 일본 사무라이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칼을 들고 달려온 거예요. 이런 백병전에서 세계 최강 누구? 일본이에요. 못 이깁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야 강하죠. 근데 말이 죽거나 멀미하느라고 비루 먹었죠. 그러니까 말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바닷가 백사장에서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륙을 당한 거예요. 일본 사무라이들한테. 몽골군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말이 비실비실하니까. 그래갖고 배로 다시 올라타가지고 어디로 상륙해야 되나 이렇게 엿보다가 만난 게 태풍이에요. 그렇게 1차 날아가고 2차도 똑같이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는 럭키죠. 그래서 일본은 여기 있는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이 보낸 바람, 신바람, 가미가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그 자살 특공대를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러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흥이 있으면 망이 있고 성이 있으면 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잘 나가던 원나라도 이제 서서히
쇠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나라한테 지배받던 중국의 오리지널 한족들이 반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반란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붉은색 두건을 쓴 도적대다 그래서 홍건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홍건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공민왕 때예요. 이 홍건적이 봤을 때 중국 간족들이 봤을 때 이 고려는 뭘까요? 딱 몽골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 속국이라고 본 거죠. 그래갖고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는 공민왕이 여기는 개경에 계시다가 저기 경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노국공주라고 부인하고 이제 같이 피난을 갔는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이 노국공주가 치마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마을 주민들이 다 아낙네들이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대줬대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그 등을 밟고 이렇게 개울을 지났거든요. 그게 안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세시풍속인 안동 노다리 밟기가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학창시절에 혹시 노다리 밟기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대줍니다. 그럼 반에서 제일 가벼운 여자아이가 올라가서 그 등을 밟고 가요. 그럼 내 등 밟고 지나가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등 대주고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것이 바로 저기는 홍건적의 피난 때 생긴 세시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